1947년 8월 14일 자정, 한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파키스탄. 그리고 정확히 하루 뒤 8월 15일 자정, 또 다른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인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200년 만에 영국이 떠나는 날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힌두교도는 인도로.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적이 됐습니다. 1500만 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무슬림을 태운 기차가 인도를 지나면 힌두교도들이 기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힌두교도를 태운 기차가 파키스탄을 지나면 무슬림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시체만 가득했습니다. 피가 객차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단 몇 달 사이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인 한 명 때문입니다. 시릴 레드클리프. 그는 인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 역사도 몰랐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차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5주 만에요. 그 선 하나가 마을을 쪼갰습니다. 가족을 갈랐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 같은 나라인데 2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적국 인도가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생긴 것도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 종교만 같았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서파키스탄 사람들은 동파키스탄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형제를 착취했습니다. 돈을 빼앗았습니다. 말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24년 뒤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는 날이 옵니다. 오늘은 그 비극의 시작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947년 영국이 인도를 떠났던 그 해, 선 하나가 어떻게 수천만 명의 운명을 바꿨는지, 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가 됐다가 다시 갈라져야 했는지, 혹시 주변에 남북 분단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선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1945년 5월 8일,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영국은 승전국이었습니다. 히틀러를 무너뜨린 영웅의 나라. 하지만 영웅의 속사정은 처참했습니다. 전쟁 전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됐습니다. 6년간의 전쟁이 나라를 거덜낸 겁니다. 런던은 폭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은 멈췄습니다. 식량은 배급제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유지할 돈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관료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식민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전쟁 중에 영국은 인도에게 약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독립을 주겠다. 200만 명의 인도인이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지원병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도인들은 폭발했습니다. 1946년 2월 인도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봄베이 항구에서 군함들이 영국 국기를 내리고 인도 국기를 올렸습니다. 반란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78척의 군함, 20개의 해안기지, 2만 명의 수병이 동참했습니다. 영국은 진압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그해 영국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를 포기하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인도에는 4억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도가 3억, 무슬림이 1억. 수천 년간 같은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같은 우물물을 마시고 같은 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함께 살 수 없다.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 그 나라의 이름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청정한 자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인도는 하나다. 분할은 안 된다. 영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인도로 독립시키면 무슬림이 반발할 것이고, 둘로 나누면 힌두교도가 반발할 것이고, 어떻게 해도 피를 볼 것 같았습니다. 1947년 2월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가 발표했습니다. 1948년 6월까지 인도에서 철수하겠다. 시간은 1년 반. 하지만 새로 부임한 총독 루이스 마운트베튼은 더 급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1947년 8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억 명의 운명을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마운트베튼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할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개의 나라로 나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힌두교도가 많은 지역은 인도로, 무슬림이 많은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섞여 살았습니다. 같은 거리에 사원과 모스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누구 것인가? 이 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4억 명의 운명을 가를 선을 그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은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시릴 레드클리프, 런던의 변호사였습니다. 인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천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8세기 아랍 상인들이 인도 해안에 이슬람을 전했습니다. 12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온 무슬림 왕조가 인도 북부를 정복했습니다. 16세기 무굴 제국이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무굴 황제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도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은요. 악바르 대제는 힌두교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힌두교도를 공의과요로 등용했습니다. 종교세를 폐지했습니다. 힌두교 축제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간 두 종교는 나름대로 공존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서로의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무슬림 장인이 힌두교 사원의 조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충돌했고 때로는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교 전쟁이라기보다 권력 다툼에 가까웠습니다. 힌두교도라서 무슬림이라서 서로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전략을 썼습니다. 분열시켜 지배하라. 힌두교도와 무슬림을 갈라놓으면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둘이 손잡고 영국에 대항하면 곤란하니까요. 영국은 의도적으로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를 물었습니다. 너는 힌두교도냐, 무슬림이냐? 예전에는 그냥 인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도 종교별 할당제를 만들었습니다. 힌두교도 몇 명, 무슬림 몇 명. 이제 두 종교는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종교별로 따로 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힌두교도는 힌두교도만 뽑고 무슬림은 무슬림만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종교표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 과격할수록 표가 더 나왔습니다. 100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06년 무슬림 지도자들이 모여 무슬림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힌두 교도들은 이미 1885년에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단체는 협력했습니다. 공통의 적은 영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갈라졌습니다.
무슬림들은 불안했습니다.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 인도에서 힌두교도가 3억, 무슬림이 1억.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힌두교도가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소수로 살아야 한다. 무슬림 연맹의 지도자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말했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두 개의 다른 민족이다. 종교만 다른 게 아니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다. 함께 살 수 없다. 그는 두 민족론을 주장했습니다. 인도에는 두 개의 민족이 있다. 힌두교도 민족과 무슬림 민족. 두 민족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필요하다. 힌두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 자와할랄 네루가 반박했습니다. 인도는 하나다. 1000년을 함께 살았다. 종교가 다르다고 나라를 쪼갤 수는 없다. 간디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분할은 내 시체를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946년 8월 16일 무슬림 연맹이 직접 행동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파키스탄 건국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캘커타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학살로 변했습니다. 무슬림 폭도들이 힌두교도 상점을 습격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보복했습니다. 3일 동안 도시가 불탔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쌓였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캘커타 대학살이었습니다. 폭력은 캘커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처럼 인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비하르에서 무슬림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펀자브에서 힌두교도 마을이 불탔습니다. 벵골에서 무슬림 마을이 습격당했습니다. 내일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운트베튼 총독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할밖에 답이 없다. 간디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네루마저 받아들였습니다. 분할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난다.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차라리 나누자. 1947년 6월 3일 분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제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4억 명의 운명을 가를 선을. 시간은 단 5주뿐이었습니다. 시릴 레드클리프. 런던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말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복잡한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인도 분할선을 그어라. 레드클리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 역사도 모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차이도 잘 모릅니다. 영국 정부는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뽑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견이 없을 거 아닙니까? 레드클리프는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1947년 7월 8일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독립일은 8월 15일.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5주였습니다. 5주 안에 4억 명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델리의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인도의 더위를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는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분할될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건 지도와 인구조사 자료뿐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힌두교도가 많고 저 마을은 무슬림이 많고. 레드클리프는 그 점들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필로요. 문제는 현실이 지도처럼 깔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힌두교도가 60%인 마을 옆에 무슬림이 70%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을은 같은 우물을 썼습니다.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무슬림이 많은 지역 한가운데 힌두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섬처럼요. 이 마을은 어느 나라에 넣어야 할까요? 강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 이쪽은 힌두교도, 강 저쪽은 무슬림. 그런데 농사 짓는 땅은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레드클리프는 답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는 그냥 선을 그었습니다. 대충요. 때로는 철도가 지나가는 곳을 기준으로, 때로는 강을 기준으로, 때로는 그냥 자로 쭉 긋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지역이었습니다. 펀자브와 벵골. 펀자브는 인도 북서쪽, 벵골은 인도 북동쪽. 이 두 지역은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어디에 선을 긋든 수백만 명이 반대편에 남게 됩니다. 레드클리프는 두 지역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펀자브의 서쪽은 파키스탄으로, 동쪽은 인도로, 벵골의 동쪽은 파키스탄으로, 서쪽은 인도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벵골의 동쪽, 이곳이 파키스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키스탄 본토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적국이 될 인도가요. 같은 나라인데 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로로 가려면 적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면 인도 해안을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로도 5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레드클리프는 8월 12일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독립일 3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운트베튼은 그 선을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축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8월 17일에야 공개했습니다. 독립한 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 집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자기가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됐다는 것을. 레드클리프는 선을 긋고 나서 바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에 머문 시간은 총 42일. 그는 자기가 그은 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레드클리프는 2,000파운드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거부했습니다. 수표를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인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한 것을 후회한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선은 이미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8월 17일 레드클리프 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도에 그어진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됐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갑자기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갈라졌습니다. 형은 인도에, 동생은 파키스탄에 남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짓던 땅을 잃었습니다. 집은 인도에 있는데 밭은 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쌌습니다. 힌두교도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들고 나섰습니다. 솥단지, 이불, 옷까지. 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노인을 수레에 싣고 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1,500만 명.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더운 8월이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걷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노인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졌습니다. 길가에 시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폭도들이 행렬을 습격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가는 무슬림 행렬을 힌두교도 폭도가 덮쳤습니다. 인도로 가는 힌두교도 행렬을 무슬림 폭도가 덮쳤습니다. 칼과 창이 휘둘러졌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여자들이 끌려갔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기차는 더 끔찍했습니다. 수천 명이 기차에 매달려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객차 안은 물론이고 지붕 위까지 사람이 빼곡했습니다. 그 기차가 적대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무슬림을 태운 기차가 힌두교도 지역을 지나면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폭도들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객차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무슬림이냐? 그리고 죽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한 기차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힌두교도를 태운 기차가 파키스탄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시체만 가득했습니다. 피가 객차 바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플랫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령 열차라고 불렀습니다.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라호르역에 그런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객차 옆에 분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 보내는 선물. 안에는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델리역에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에 보내는 선물. 복수가 복수를 불렀습니다. 증오가 증오를 낳았습니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펀자브 지역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 지역은 레드클리프 라인으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서쪽은 파키스탄, 동쪽은 인도. 수백 년간 함께 살던 마을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암리차르에서는 무슬림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라호르에서는 힌두교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시알코트, 구르다스푸르, 라왈핀디. 도시마다 시체가 쌓였습니다. 마을마다 불이 났습니다. 강물이 시체로 막혔습니다. 우물에 시체가 던져졌습니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가 세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최소 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대부분은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단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철수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운트베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 남아프리카보다는 나았다. 그게 그의 평가였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는데 남아프리카보다는 나았다. 영국은 인도를 떠났습니다. 200년간 지배한 땅을 두 조각으로 쪼개놓고 떠났습니다. 뒤에는 시체와 난민과 증오만 남았습니다. 1947년 8월 14일 파키스탄이 탄생했습니다. 청정한 자들의 땅, 무슬림만의 나라, 진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두 조각이었습니다. 서쪽의 한 조각, 동쪽의 한 조각.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두 조각 사이에는 인도가 있었습니다. 거리는 2000km. 서울에서 베이징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적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 나라.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서파키스탄에서 동파키스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육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인도가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배를 타면 인도 남쪽 끝을 돌아 벵골만까지 가야 했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도 5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 서로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거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지역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 사람들은 우르두어와 펀자브어를 썼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벵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였습니다. 글자도 달랐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 사람들은 피부가 밝고 키가 컸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키가 작았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은 밀을 먹었습니다. 난과 로티를 주식으로 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쌀을 먹었습니다. 생선을 즐겼습니다. 축제도, 음악도, 춤도, 옷도 달랐습니다. 날씨도 달랐습니다. 서파키스탄은 건조했습니다. 사막이 많았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습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강이 넘쳤습니다. 홍수가 일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같았습니다. 종교. 둘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는 두 지역이 과연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독립의 기쁨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영국에서 벗어났다는 환희, 드디어 우리만의 나라가 생겼다는 감격.
동파키스탄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힌두교도 지주에게 착취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슬림 형제들과 한 나라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카라치, 서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군대 본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전체 파키스탄 인구의 56%,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파키스탄의 동쪽 지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변두리 취급을요. 식민지 취급을요. 200년간 영국에게 당한 일을 이제 같은 무슬림 형제에게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나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파키스탄이 탄생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파키스탄을 하나로 묶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서파키스탄 엘리트들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착취가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의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파키스탄이었습니다. 동파키스탄에는 황마가 있었습니다. 황마는 3대의 원료입니다. 마대, 밧줄, 카펫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당시 전 세계 황마의 70%가 동파키스탄에서 나왔습니다. 황마는 금이었습니다.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외화 수입의 대부분이 황마에서 나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서파키스탄에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서파키스탄에 도로가 놓였습니다. 서파키스탄에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동파키스탄은요? 돈을 벌어다 주기만 했습니다. 그 돈으로 발전하는 건 서쪽이었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인데 왜 서쪽만 발전합니까? 서파키스탄 관료들은 대답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다. 동쪽은 아직 개발할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1950년대 동서 파키스탄의 1인당 소득은 비슷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서파키스탄이 60% 더 높아졌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소득이 60%나 차이 났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보세요. 파키스탄 군대의 장교 중 동파키스탄 출신은 5%도 안 됐습니다. 인구의 56%가 사는 지역에서 장교가 5%.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 공무원 중 동파키스탄 출신은 15%뿐이었습니다. 정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항상 서쪽 출신이었습니다. 장관들도 대부분 서쪽 출신이었습니다. 동파키스탄은 인구가 더 많은데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모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1948년 파키스탄 건국의 아버지 진나가 다카를 방문했습니다. 다카는 동파키스탄의 수도였습니다. 진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국어는 우르두어가 될 것이다. 우르두어만이 파키스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니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우르두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벵고로였습니다. 5천만 명이 쓰는 언어,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언어, 위대한 시인 타고르의 언어. 그 언어를 버리고 우르두어를 쓰라고요? 우르두어는 서파키스탄에서도 소수만 쓰는 언어였습니다. 펀자브 사람들은 펀자브어를 썼고 신드 사람들은 신드어를 썼습니다. 우르두어는 무굴 제국 시절 궁중에서 쓰던 언어였습니다.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이슬람적이라는 이유로 국어가 된 겁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우리 말이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남의 말을 배워야 합니까? 하지만 서파키스탄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우르두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문서는 우르두어로만 작성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우르두어로 봐야 했습니다. 벵고로를 못하는 서파키스탄 관료들이 동파키스탄을 다스렸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1952년 2월 21일 다카 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벵고러를 국어로 우리 말을 지켜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살람, 바르켓, 라피크, 자바르. 젊은 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자기 언어를 지키려다 죽은 겁니다. 피가 다카의 거리를 적셨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동파키스탄 전역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장례 행렬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서파키스탄 정부는 결국 물러섰습니다. 1956년 벵고러도 국어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지키려다 죽은 학생들을, 형제라던 서파키스탄이 총을 쐈다는 사실을 매년 2월 21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이날은 훗날 유네스코가 세계 모어의 날로 지정합니다. 언어를 지키려다 죽은 젊은이들을 기리는 날. 하지만 1952년의 승리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착취는 계속됐습니다.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의 분노는 해마다 쌓여갔습니다. 10년, 20년, 24년간 쌓인 분노. 1970년 그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기회가 왔습니다. 선거였습니다. 영국이 그은 선 하나. 그 선이 1,50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2,000km 떨어진 두 조각.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두 지역. 오직 종교 하나만 같았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서파키스탄은 동파키스탄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말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200년간 영국에게 당한 일을 이번에는 같은 무슬림 형제에게 당했습니다.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참았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1970년 파키스탄 역사상 첫 민주선거가 열렸습니다. 동파키스탄의 정당이 압승했습니다. 인구가 더 많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동파키스탄 출신이 파키스탄을 이끌게 됐습니다. 서파키스탄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국민에게, 형제에게. 1971년 3월 25일 밤 파키스탄 군대가 다카에서 총을 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습격했습니다. 잠든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지식인을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1년 피로 태어난 나라 방글라데시.